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혹시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들, 법조계의 좌파, 그 좌파 카르텔이 드디어 수면 위로 자신의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 사법 판결마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검은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암울하게 뒤덮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설마 하고 혹시 의심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월 3일 오전 7시경부터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이닥쳤습니다. 오후 3시경을 끝으로 일단 물러났습니다만 이자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근거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영장이 불법에 근거한 영장이라면 그래도 이 영장의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체포영장이 심각한 하자가 있고 이 영장을 내준 법원의 판사가 불법 행위의 주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체포에 응해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불법적 행위를 한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법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1항의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데, 일개 국민도 아닌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 자체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일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체포영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법인데, 만약 법원이 불법적인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첫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법원이 판사가 묵인했다면, 둘째, 법 절차적인 면에서의 하자에 대해서 법원이 판사가 눈감아줬다면, 셋째,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을 사법부의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당 법조항을 배제시켰다면,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면 여러분은 이 판사를, 그리고 이러한 판사가 활개치도록 놔두고 있는 법원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망하기 직전의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의 위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법인데, 이러한 극한의 위치로까지 대한민국이 내몰린 데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의 분배는 수사체계상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허영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헌법학계와 법조계 원로 인사들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내몰린 경우 대통령으로서 헌법 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이고, 이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일부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남용이 비록 불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죄목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반드시 공수처장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 약점을 보완하려는 꼼수를 만들어낸 것이 수사공조본부, 즉 경찰과 공조한다는 겉모습을 갖춘 것인데 이것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소법 체계상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엄격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을 동원하여서 권한이 없는 공수처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가사법기관인 공수처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법을 악용해서 불법, 탈법, 편법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주위 법조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셋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좌파 법조 카르텔을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이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의 의도에서 저질러진 법적 관할의 위반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고위공직자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했는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 그게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야당목 헌재판사인 정계선 마은혁이 있는 곳, 체포영장을 내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이순영 판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서울 서부지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 관저가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려는 말장난 그만두십시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주체가 수원지검이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 즉 범죄 혐의자의 주소지가 어디든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그 수사를 집행하는 주체가 있는 소재지에 관할 법원, 즉 수원지법이 영장 청구 법원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건 상식입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서울이니 서울에서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관할지를 옮겨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수사 주체가 있는 법원이 영장 청구 법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빤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공수처 말입니다. 어차피 법조인들은 못 속여도 상관없고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 이들의 정신세계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참남하기 그지없습니다. 넷째,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집행은 이미 법적 적합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를 막아서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에 아주 유명해진 좌파 카르텔의 일원인 판사 이순영이 스스로 상권 분립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치와 공정의 잣대를 버리고 좌파의 몰입애가 되기로 자청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스스로 초법적이며 초헌법적인 존재라도 된 것이 아닐까 굉장히 우쭐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적인 비밀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조항인데 대통령의 관저는 그 자체로 국가의 중대한 비밀시설입니다. 이번 이순영 판사의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더라도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해도 좋다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단한 판사, 전지전능한 판사가 납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라는 자가 벌인 역대급 뻘짓을 사법부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판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없다. 이는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위반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현직의 부장검사는 판사가 법률을 배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이는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일부 법조계와 조중동을 포함한 좌파 언론들 모두가 지금 이 혁명에 가담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법원이 타락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사망선고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지금처럼 타락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혹시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들, 법조계의 좌파, 그 좌파 카르텔이 드디어 수면 위로 자신의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 사법 판결마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검은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암울하게 뒤덮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래도 설마 하고 혹시 의심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르고 싶어하는 차관직의 자리, 3명의 비서진, 고시 출신의 뛰어난 부장들과 과장들의 보좌를 받는 직위, 서울과 지방의 2개의 큰 집무실을 가진 그 국가기관장의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싫어서 스스로 내려왔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한두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더니 뉴스 기사들이 가관입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저를 극우 유튜버로 규정하는 MBC, JTBC, TV보도를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수없이 많은 좌파 언론들의 비아냥대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기사들이 하나같이 어쩌면 앞뒤 문맥을 그렇게도 잘 자르는지, 소위 악마의 편집이란 걸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나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가위질을 하면서 어쩌면 스스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솜씨 있게 문맥을 무시하는 가위질을 그렇게나 잘하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극좌 정북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극우 유튜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약속이라도 하듯이 일제히 침묵합니다. 법률저널 신문사를 창간해서 성공시킨 신문인,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많은 책을 성공시킨 출판인,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 동영상 교육방송을 운영했던 벤처사업가, 서울신문에 칼럼을 연재했던 칼럼니스트, 이런 좋은 소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극우 유튜버, 우리나라에 극우라는 게 있습니까? 극좌는 있지만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말하면 무조건 다 극우요, 뉴라이트입니까? 저를 극우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저들의 시도, 언젠가는 그 밑바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사법기관에서 좌파 카르텔이 노골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면 그것은 법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요,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는 신호탄입니다. 탄핵을 외치는 자들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